노홍철님의 자동차가 에스턴 마틴으로 바뀌었습니다. 다들 잘 아시죠? 이게 굉장히 화제가 됐어요. 그런데 그 자동차는 에스턴 마틴 DB11입니다. 작년에 구매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 에스턴 마틴에서는 그 후속 모델인 DB12가 공개가 됐습니다. 바로 이 차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봄에서부터 사전 계약을 받았는데 시기가 조금 이상하잖아요. 작년에 11을 샀는데 12 모델이 새로 나왔다. 이거는 노홍철님께서 또 뒤통수를 맞은 게 아닐까, 눈탱이를 맞은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오늘의 주인공은 DB12가 아니라 에스턴 마틴의 슈퍼 GT이자 메인 모델인 신형 뱅키시입니다. 자, 에스턴 마틴의 역사는 올해로 이제 111년이 됐습니다. 역사가 굉장히 긴 브랜드인데, 제가 생각하는 에스턴 마틴의 역사를 관통하는 한 가지 키워드는 멋이에요. 특히나 이 에스턴 마틴 뱅키시 같은 경우는 그것이 조금 더 극대화된 모델이에요. 1세대 모델부터 당대 최고의 디자이너 이안 컬럼이 디자인을 하기 시작했고, 에스턴 마틴의 가장 우수한 디자인이 반영되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지금 3세대 모델 같은 경우도 너무나 멋있어요. 그리고 에스턴 마틴의 헤리티지도 지켜가면서 현대적인 요소를 접합하는 것도 상당히 멋있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5억 7천만 원, 한 6억 정도 되는 차량인데 고장 잘 날 수도 있고요. 주행 성능이 우리가 알고 있는 슈퍼카보다 조금 허술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보다 훨씬 더 멋있어요. 사실 그것만으로도 가격을 지불할 수 있다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참고로 홍보대사가 이제 영화배우 이진욱 씨인데, 이진욱 씨가 아우디 홍보대사를 굉장히 오래 했거든요. 근데 아우디보다는 개인적으로는 에스턴 마틴이 잘 어울리는 것 같고, 요 얘기를 또 하다 보니까 우리 홍철 형님은 내돈내산으로 샀는, 뭐 홍철 형님은 긍정의 아이콘이니까 뭐 괜찮겠죠. 카본 스플리터, 카본 사이드 스커트, 카본 디퓨저, 모든 스포츠카가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조금 더 특별하지 않나요? 뭔가 조금 더 티가 많이 나고 좀 싸제 같은 느낌이 나는데 뭔가 굉장히 핏하게 딱 어울리는 느낌? 그래서 조금 더 자동차가 부각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진짜 카본을 많이 쓰기도 했고, F1 기술이 들어가 있다는 저런 에어벤트, 이런 것들도 포인트가 되고 있어요. 12기통 엔진이 들어가다 보니까 보닛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런데 저런 기능적인 요소가 들어가다 보니까 좀 밋밋함도 사라지는 것 같고, 조금 더 역동적인 느낌도 주고 있죠. 그리고 그릴 형상은 전통적인 에스턴 마틴의 형상을 조금 더 현대화 시켰습니다. 어쨌든 12기통은 공기가 많이 필요해요. 정말 우리가 상상 이상으로 이 냉각을 많이 해줘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 다른 모델에 비해서는 훨씬 더 이제 큰 이런 라디에이터 그릴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1세대, 2세대, 3세대 지금까지 계속 발전해 오고 있는데 역대급 디자인인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에스턴 마틴의 최근 차량 중에서 가장 멋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어떤 각도로 봐도 예쁘다. 진짜 끝내준다. 이게 차가 이렇게 패였다가 이렇게 바퀴는 데서 쫙 나오고, 팬더가 이렇게 또 꺾여져 있고, 저 사이드 미러만 봐도 도어나 뭐 필러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약간 바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고, 거기에 사이드 미러가 이제 올라가 있는 형태. 이거 약간 굉장히 좀 클래식한 느낌, 그런 것들도 있고, 구멍이 뚫려져 있는 부분 있잖아요. 지금 카본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 에스턴 마틴 V12 써 있는 부분, 이 요소는 지금 뭐 뱅키시 1세대 모델부터 있었던 거고, 뭐 벤티지 모델 같은 거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휠이 별표, 별이 이제 뻗어져 나오는 모양인데 되게 단순한 디자인이거든요. 근데 이제 투톤 컬러로 약간 매트하게 마무리를 했는데 왜 이렇게 멋있어 보이지? 카본 세라믹 브레이크의 이 캘리퍼는 실내 가죽 색상이랑 깔맞춤. 가까이서 보면 비율, 굴곡, 곡선, 이런 차체 실루엣이 장난이 아닙니다. 특히 앞 팬더에서부터 이렇게 뻗어 나오는 이런 근육질 몸매,
그리고 그거를 더 부풀려서 다듬어 놓은 리어 부분, 이런 유려한 곡선들이 너무나 멋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넓고 낮은 차체 뭐 이런 것들은 기본이고, 디테일들, 테일램프가 다른 에스턴 마틴과는 차별화가 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기존의 에스턴 마틴은 약간 굴곡진 테일램프를 썼는데 지금은 조금 미래지향적인 느낌, 양쪽으로만 불이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 램프도 통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다 하나하나 블레이드처럼 튀어나와 있거든요. 그것도 실제로 이렇게 만져져요. 그런 입체감들을 줬다는 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고, 소나타 DH에서 영향을 받지 않은 아, 이제 에스턴 마틴 우리 안 부를 것 같아. 무슨 말 하세요? 아니, 소나타 DH 닮았다고. 소나타 DH 닮았는데? 자, 그리고 나 12기통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머플러, 양쪽으로 강력한 머플러 이제 두 방씩 이제 총 4개가 뚫려져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또 이제 카본 파이버가 쫙 감싸고 있고, 이게 멋을 아는 브랜드, 그리고 멋을 추구하는 회사가 보여줄 수 있는 궁극의 GT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흰색 외장 컬러에다가 이렇게 푸른색 가죽으로 되어 있는데 약간 스머프 에디션 같기도 합니다. 근데 일단 가죽 소재가 진짜 끝장난다. 그러니까 에스턴 마틴 같은 경우는 대대로 고급스러운 자동차를 만들었고, 이런 가죽을 쓸 때도 이 스코틀랜드나 좀 추운 지방에서 자란 소들은 모기에 물리질 않거든요. 모기에 물리지 않으면 가죽이 굉장히 일정하게 표면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질 좋은 가죽들만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표면들이 너무나 매끄럽고, 아마 이 가공하는 무드질 같은 것들도 굉장히 특별하게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뭐 나파 가죽이 어떠네 뭐 어떠네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거는 아마 가죽 중에서, 아마 자동차에 쓰이는 가죽 중에서는 가장 최고급이지 않을까. 감탄밖에 나오지 않고 이 색상도 너무나 오묘합니다. 마세라티도 되게 비싼 소재 많이 쓰잖아요. 걔랑 비교하면 좀 어떤? 사실 마세라티도 소재하면 둘째가라면 서러운 브랜드 중에 하나인데 사람들이 잘 모를 뿐이잖아. 마세라티 차 다 타보고 해봤지만 그거보다는 조금 더 높을 것 같아. 우리나라가 좀 영국 브랜드 무시하는 경향이 좀 있긴 한데, 롤스로이스, 벤틀리, 사실 에스턴 마틴은 그 급이야. 우리나라에서 인지도가 낮을 뿐이지 고급스러움이나 소재 이런 것들은 롤스로이스보다 조금 더 낫다? 그 정도로 봐야 되지 않을까. 요거 와 걔도 가죽 되게 좋아. 가죽 장난 아니야. 바느질 이런 것들도 끝내주고. 걔 하나 새벽 하시네요. 자, 그리고 기존의 에스턴 마틴은 메르세데스 벤츠의 부품을 많이 썼거든요. 근데 이제는 완전히 독자적인 부품들을 쓰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하고, 실제로 메르세데스 벤츠와 비슷한 부분들은 있는데 부품 생긴새들은 전부 다릅니다. 근데 폼 난다. 그러니까 사실 제가 고급스러운 자동차를 굉장히 많이 보잖아요. 그 중에서도 좀 특별합니다. 이게 굳이 막 설명하지 않아도 고급차구나 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시트도 어차피 이 차는 GT잖아요. 시트도 너무나 편합니다. 이런 쿠션감, 무릎 부분, 엉덩이 부분, 다리 받쳐주는 부분, 정말 치밀하게 잘 만든 시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장거리 주행을 빠르게 달려도 피로감이 적고, 이게 태생적으로 어쨌든 GT도 스포츠카 계열이잖아요. 승차감이 피곤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거에 전혀 느껴지지 않을 만큼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아요. 컵홀더도 포르쉐 타봐 컵홀더 없어. 핸드폰 놓을 때도 별로 없다고. 페라리도 그 쉽지 않은데 컵홀더 딱 있고. 자, 디자인 뭐 이런 것만큼이나 중요한 거는 엔진입니다. 에스턴 마틴은 레이싱을 위해 태어난 브랜드이기도 하고 누구보다 엔진에 진심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로렌스 스트롤, 그 억만장자가 에스턴 마틴을 소유하고 나서부터는 진짜 자동차 만들기를 잘해 나가고 있거든요. F1 나가고 있죠. 르망 GT 시리즈 이런 곳에 나가고 있죠. 정말 그 기본부터 철저하게 다지면서 그 기술들을 양산차에 넣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벤키시는 12계통이에요.
처음부터 12기통이었고 지금도 12기통인데 지금 시대, 요즘 같은 시대에 12기통을 쓰는 자동차 회사는 페라리, 람보르기니, 에스턴 마틴, 롤스로이스, 뭐 파가니 정도입니다. 근데 이 회사들이 12기통을 대하는 방식이 다 조금씩은 달라요. 페라리는 아직도 자연흡기 엔진을 쓰고 있고, 람보르기니는 하이브리드를 올렸고, 에스턴 마틴은 터보차저를 달았습니다. 이 에스턴 마틴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12기통을 독자적으로 만들진 않았어요. 포드가 에스턴 마틴을 가지고 있을 때 포드의 그 V6 듀라텍 엔진을 기반으로 12기통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후에는 이제 독자적인 기술을 조금씩 넣고, 지금 이 3세대 벤키시 모델 같은 경우는 진짜 F1에서 엔진 튜닝 하듯이 뭐 블럭, 커넥팅 로드, 뭐 밸브 이런 것들을 전부 새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독자적인 12기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최고 출력이 이제 835마력, 그리고 최대 토크를 1000Nm로 딱 맞춰놨어요. 터보차저가 들어갔기 때문에 일단은 경쟁 브랜드의 12기통에 비해서는 최대 토크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낮은 이 엔진 회전수에서도 굉장히 폭발적인 성능을 느낄 수가 있고, 어쨌든 터보차저는 부스트가 차야 되잖아요. 근데 그 부스트를 좀 미리 생성해 놓는 기술까지도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에스턴 마틴이 이 8기통 엔진은 AMG의 엔진을 쓰거든요. 그것처럼 여기 제작자 이름을 이렇게 새겨 놓기도 하네요. 자, 그리고 이 엔진 커버, 보닛, 이 안쪽에 패널, 카본 파이버를 굉장히 많이 사용했습니다. 근데 카본 파이버를 많이 사용하긴 했는데 무게가 1900kg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경쟁 브랜드와 놓고 비교를 하면 조금 무겁습니다. 한 100kg 정도는 더 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이 무게가 나가는 부분은 아래로, 위에는 카본, 루프도 카본이거든요. 위에 쪽 무게는 가볍게 하면서 무게 중심을 굉장히 맞춘 거는 이상적인 설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엔진도 서스펜션 마운트가 이렇게 놓이거든요. 이 안쪽으로 엔진이 배치가 되어 있고, 변속기는 이제 트랜스 엑셀 방식으로 리어 엑셀 위쪽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앞뒤 무게 배분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고요. 어쨌든 에스턴 마틴이 12기통 엔진을 유지하고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고맙기도 하고, 앞으로도 이럴 여지가 더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오늘은 행사장이었기 때문에 단편적인 요소들만 좀 집중해서 살펴봤는데, 기회가 된다면 시승차를 받아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홍철님에게 DM을 보내서 같이 한번 타보자고. 자, 저 지금까지 모터래프 김상영이었고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